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 말일 그리고 1월 1일날 요때쯤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탑픽은 저는 요 정도로 꼽습니다 라고 이제 몇 개 종목들을 좀 추려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LG그룹주들을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사실 그렇게 좀 많이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 오히려 LG이노텍은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님들도 수익을 잘 챙긴 종목이긴 한데, 근데 사실 어떤 사업의 전반적인 스토리나 이런 앞으로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무엇을 해내고 있는지를 알면 저는 LG전자를 더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는 싶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런 깊은 내용들을 알기는 알지만 뭔가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정말 나중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릴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스토리가 잘 믹스가 되고 하나씩 더 부각이 되고 실제로 매출로 이익으로 장부에 조금 더 찍히게 된다면, 야, 이거는 진짜 향후에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지금 삼성전자, 연중 또 최저점 가고 빌빌거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기관만 포함해서 양대시장 합산 지금 3조 원대 이상 매도를 퍼붓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LG전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가요. 근데 못 가지만 오히려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더 오히려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독한 시간 금요일 1시 30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G도 보시면은 뭐 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너무 못 가죠. 지주사 LG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 지주사가 진짜 정말 실적 좋고 다 좋고 해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주사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아쉽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노텍으로 먼저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연간으로 놓고 보자면요, 여러분들 여기 21년도 요 정도 가격대, 그 다음에 20년도에 저점과 고점 박스 요만큼, 그 다음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또 요런 가격대에 이렇게 머물러주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 작년 2021년도도요 21년도, 여기 이제 21년도죠 21년도도 사실 실적이 계속 잘 나왔고 밸류도 굉장히 쌌어요. 뭐 광학솔루션 파트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사업 파트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으로도 매출과 실적이 계속 잘 나왔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모멘텀까지 붙어주고 했는데도 주가가 쉽게 못 갔어요. 거의 1년 내내 잘 못 갔다가 이제 이때쯤에 애플카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애플카 이슈와 함께 애플의 XR 기기 뭐 이런 쪽으로 갔다가 또 광학솔루션 좀 더 부품이 납품을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건 알고 있었고 실적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주가는 못 따라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빵 터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애플카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뭐 여기저기 뭐 협업을 맺고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갑자기 움직임이 또 나타나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좋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애플카가 뭐 LG랑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가능성은 일단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손을 만약에 안 잡게 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들 저는 악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LG그룹주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를 지금 그 여타 다른 어떤 기업들에 대비해서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신다면은 얘네가 추후에 애플하고 뭐 어떻게 이런 협업이 맺어서 거기로부터 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좋은 점이 너무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몇 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잘 나왔죠. 근데 지금 고작 바닥에서 요만큼 이제 머리를 들어준 거고, 작년 10월달 바닥 찍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이때 당시 애플카 이슈가 처음 부각되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그 뒤에는 뭐 의미 있는 흐름들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빠졌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빠져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주가에 대해서는 답답하지만 이 기업의 스토리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듭니다. 일단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왔죠. 특허낸 부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일단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또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실적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은 일단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장 사업에 대한 가이던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일단은 자 보시면 수익성은 1분기에 선전했고 22년 최고 실적 예상, 매년 최고 실적을 예상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면은 여러가지 뭐 가전 쪽, 특히나 가전 쪽 우리 지금 최근에 여러가지 뭐 진짜 세계적으로 뭐 일부 몇 개 가전 회사들 어쩌고 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다시 찾아보려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월풀이라고 해서 월풀도 매출로는 일단 제꼈어요. 그리고 가전 쪽으로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국에서도 정말 난리가 났고요. 근데 현재 지금 LG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실적, 올해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와 올해 실적 앞으로 선행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0배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멀티플이 10배도 안 나오는 수준인데, 이게 왜 비상식적이냐면은 여러분들 커피 머신, 뭐 전기포트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토스트기, 이거는 엄청 뭐 기술을 크게 요하는 그런 테크 가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그냥 가전인 거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 일반 가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전기포트, 토스트기, 커피 머신 이런 거 만드는 드론기라는 회사도 멀티플을 15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얘는 테크 가전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일단 가전 사업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멀티플을 10배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LG전자의 최근 뭐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LG 이노텍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봐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는 없는데 제가 아까 봤었거든요. LG 이노텍 이제 연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LG 이노텍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근데 LG 이노텍에 대한 거를 자꾸 배제하고 봐도 너무나 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LG전자 계속 쭉쭉쭉 실적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뭐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OLED TV 쪽.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도 LG 이노텍 제외하고도 1분기 대비해서 2021년도 YY 대비해서 7.4% 증가를 보였다. 그래서 이전 전망치 대비해 가지고 생활가전을 포함해서 뭐 비즈니스 쪽 해가지고 사업부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되긴 됐었는데 규모가 크지가 않다.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 일회성 이익이 좀 이제 발생을 했었고, 퇴직금 관련된 비용들이 좀 발생을 했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또이또이해서 칠 거 치고 계산할 거 계산해도 어쨌든 좋은 실적은 결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났는데, 지금도 저평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근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이 리포트를 작성해준 IBK 쪽에서는 목표 주가 17만원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장 사업 쪽을 조금 어쨌든 임팩트 있게 뭔가 실적이 좀 나타나느냐, 이거를 시장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돈을 좀 쓰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까먹지 않고 돈을 잘 벌어들이고 오느냐, 이걸 이제 테스트하고 좀 기다려보고 실제로 숫자로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기존 사업에 돈 안 되는 것도 철수했고 돈 되는 사업 쪽으로 계속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새롭게 신성장 산업으로 우리 몇 년 전부터 해서 시장이 열렸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결국에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제조 쪽으로 플랫폼이나 뭐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또 메타버스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들은 이제 전기차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크다라는 건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뛰어들려고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다들 뛰어들고 싶어는 하는데, 근데 아무나 뛰어들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결국에 살아남는 건 아무나 살아남지 못한다고.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많은 반도체 이쪽 시장을 침투하겠다고 뛰어들어서 달라들었던 기업들 다 망했잖아요. 결국에 남아있는 건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일부 하이닉스, 또 관련된 뭐 일부 장비나 소부장 종목도 몇 개 핵심적인 것들, 그죠? 결국에 아무나 뛰어들 수는 있어도 살아남는 건 아무나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력이 요한다라는 거고. 근데 일단은 LG 쪽에서는 사실 지금 대부분의 것들을 다
다 하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을. LG 엔솔 뭐 해요? 배터리 하고 있죠. 그리고 LG전자도 전장산업 쪽에서 이쪽 전장 쪽에서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게 마그나 있잖아요. 마그나랑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JV 설립을 했었고. 그래서 LG 그룹 안에서는요, 이미 전기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 이런 거 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짜잘한 거 말고 돈 되는 거 위주로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배터리 구동 시스템이며 인포테인먼트, 시트, 카메라 모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또 뭘 한다고 했습니까? 전기차 충전까지도 지금 시장을 뛰어든다라고 해요. 차 껍데기 빼고는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핵심적인 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나중에 또 자율주행이 조금 더 상용화가 되면은, 지금 테슬라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차를 운행을 할 때, 자, 차가 이렇게 했어요. 운행을 할 때 옆에 지나가던 이렇게 인도가 있어.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도 테슬라의 거기 뭐 냅인가요? 거기 뭡니까? 거기 이렇게 계기판 같은데 거기 이제 다 뜨고, 테슬라 차량끼리는 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제가 뭐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테슬라 차가 좌회전 깜빡이 틀어서 내 앞으로 올라 그래. 그러면 그 신호가 와서 내 차한테 와서 내 차가 좀 속도를 줄이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 테슬라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자율주행이 조금 더 상용화가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테슬라는 뭐 핸들 없는 차도 이제 만든다면서요. 알아서 100% 다 자율주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렇게 기술이 좀 더 상용화가 되고 기술력이 더 높아지고 할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게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통신망, 결국에 지금 통신사 또 LG 뭐 있어요? LG U 플러스 통신사 있잖아요. 그렇게 통신망을 또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진짜로 LG가 앞으로 어느 쪽에다가 공격적으로 지금 배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막말로 LG전자 가전 쪽으로도,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이미 매출로는 탑 찍었고요. LG 엔솔 지금 사실 뭐 CATL이 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는 열심히 또 하고 있고, 그래도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배터리 회사예요. 그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을 다 갖추고 돈 되는 사업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쨌든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데, 추후에 전장 쪽으로 해서, 전기차 쪽으로 해서 뭐라도 돈을 찍어내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LG전자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냥 애플카 그 사가자동차 그것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애플카 엮이면 대박 나겠지, 애플카 엮이면 많이 가겠지. 맞는데 엮이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엮이기 전에 이미 그거 아니어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근데 LG전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였고, 그 애플카 이슈 혹은 뭐 전기차 쪽으로 다른 모멘텀만 붙었을 때 주가가 움직여. 그러니까 밸류는 계속 싸지는 거야.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매분기 이렇게 해서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못 가잖아요, 지금 주가는. 그죠? 그러면은 실적 적정 주가로 따졌을 때는 이만큼 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 대비 적정 주가는 여기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주가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괴리가 점점 더 스프레드가 커지니까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진짜 핵심적으로 실적을 동반해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찍어낸다? 그러면 이제 현재 주가랑 실적만큼의 적정 주가랑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한 방에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는 가능성도 높겠죠. LG 이노텍이 그렇게 올랐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도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본다. 그동안 이렇게 못 가고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가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괴리가 그만큼 벌어졌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멀티플 뭐 4배, 3배밖에 안 됐어요. 이때 당시에. 그 지금 뭐 8배, 뭐 7배 이렇게까지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와 주잖아요. 이런 시기가 온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젠지는 전 모르죠. 모멘텀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어떻게 붙어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플카랑 뭐 안 하더라도 저는 이 커져가는 시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애플이 전기차 시장을 침투를 하려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과 LG 쪽에 굉장히 지금 사실 밀접한 그 어떤 친근한 그런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쪽으로 부품을 실제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G 쪽에서도 저기 뭡니까, LG 뭐 이렇게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LG 베스트샵에도 기존에 LG 단말기, 휴대폰 단말기 철수했을 때 아이폰 갖다 팔았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애국심이었으면 삼성폰 팔아야 되겠죠. 삼성 팔아서는 사실 LG가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아이폰 같이 팔 수 있게끔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애플하고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가 답답해요. 주가가 답답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극도로 싸든지, 진짜 극도로 싼 거를 잘 묵혀놔서 기다리다가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 가시든지, 아니면은 진짜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뭔가 숫자가 공격적으로 찍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빨리 지금 들어가시든지, 비싼데 합당하게 비싼 놈을 사시든지,
아니면 너무 극도로 싸는데 남들이 모르는 걸 들어가서 기다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폭이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그거를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는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저도 우리 회원님들이 계속 지금 편입을 좀 시켜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불어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그나마 말아 올렸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개인이 지금 양대 시장 합산 3조 가까이 매수, 외국인만 하더라도 지금 1.5조 정도 매도, 기관 금투까지 같이 지금 싸그리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기관도 자꾸 저렇게 외국인 팔면 또 같이 덩달아 팔고 뭐 이런 모습들이고. 근데 물론 자그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교체할 거 교체하고 바꿔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사실 아니다 싶은 거는 빠르게 좀 바꿔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많은 분들은 내가 10개 매수했으면 10개 절대 무조건 수익만 보고 나온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안 좋은 고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좋은 고집이긴 해요. 좋은 고집이긴 한데,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기다려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는 거니까 잘 기다리시면 되는데, 기다리지도 못할 거면서 왜 안 가나 언제 가나, 아우 이거 어쩌고 막 쌍시옷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하고 바꿔야지, 빨리 가고 싶은 걸 찾을 거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게 엇박이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면,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나는 하고 싶고 이쪽을 추구한다 싶으면 그 성향에 맞는 거를 하면 되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나는 좀 힙한 스타일을 원해, 그러면 힙한 의류를 파는 매장을 가셔야죠. 근데 정장 가가지고 정장샵 가가지고 지금 나는 힙한 옷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힙한 정장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 크게 입으시면 되긴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난 정장이 필요로 한데 힙한 가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달라 이러면은 참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싶고 어떻게 돈을 굴리고 싶냐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맞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건 장담하건데. 왜냐면 계속 안 되거든. 승질을 못 이겨서 팔고 엉뚱한 데 하거든. 이 기업이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뭐가 좋아서 얼마에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알고 있고 하면은,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자꾸 나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얘 못 들고 가겠어. 나 얘 힘들어. 나 얘 짜증나. 그러니까는 좋은 성과 나타나기 전에 팔아치우는 거고, 결국에 돈은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럼 빠른 거 하고 싶다. 그럼 공격적으로 손절이 필요한 종목들은 손절을 하면서 빠르게 회전율 중심으로 신경을 쓰시든지. 근데 그것도 알기 싫고 손절도 알기 싫고 기다리고 싫어. 그러면 주식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아무튼 또 주말이고 하니까 이제 제가 뭐 기존부터 여러분들께 열어드렸지만, 시장이 정말 너무 힘들고 이렇게 질질질 끌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뻗쩍뻗쩍 오늘 샀으니까 뭐 내일 수익 나야 된다, 지금 샀으니까 이따가 수익 나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대응을 할 거 하면서 수익을 챙길 것들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1대1로 모르니까 빠른 것도 드리고 느린 것도 드리고 이게 저평가 싼 것도 드리고 합당하게 비싼 것도 드리고 업사이드가 큰 것도 다 골라드려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고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고르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고르는지도 또 알려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 이거 못해. 자, 이거 하세요 하니까 못해. 알았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못해?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도 못해?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어렵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어려우면 그럼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는 제가 한 3-4단계까지는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해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VIP방에 주말마다 교육 영상도 올려드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했는데 자꾸 뭔가 악의적으로 내가 이거 못하겠고 어쩌고 이러면은 저는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거 뭐 몇 번 안 돼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코칭해드리고 방향만 잡아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종목들도 당연히 드리면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구조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릿빠릿한 종목으로 지금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리딩을 좀 도와드렸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아래
바닥꼬리부터 해서 이틀 동안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오늘 12.8%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수익을 그렇게 같이 챙겼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뉴프렉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어제부로 조금 매도를 좀 쳤어요. 그랬더니 오늘 좀 빠지는데, 매도하고 빠지면 좀 기분은 좀 좋긴 좋죠. 근데 뭐 어쨌든 답한 건 아니고, 아무튼 뉴프렉스도 어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고요. 30%대 이렇게 해서 익절을 좀 싹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엊그제 기준이긴 한데 지금 수익 인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단은 좀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32%대도 또 여기 더 있으시고요. 뉴프렉스 여기도 34%대 170만원, 이런 어려운 시장에도 우리가 잘 모아오고 또 그 가치를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성과가 잘 나타나죠. 여기도 뉴프렉스 뭐 여기 34%에 130만원. 수장님이 끼워주신 미끼로 기다렸다가 물고기 잡았어요. 하나하나 새롭게 해보니 재밌네요. 뉴프렉스 어젯밤 매도 사인 주셨는데 조금 더 들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도 25%에 26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어도 지금 또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주를 또 드렸는데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시장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라도 좀 여러분들이 항상 얻어가고 배워가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 수익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짜 주식을 제대로 해서 뭔가 좀 꿈을 이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뭐 책에서 뻔하게 하는 소리 말고, 뭐 탐욕, 공포와 탐욕 뭐 이러면서 뭐 위기에 매수해라,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런 이야기 말고 실제로 우리가 내가 뭐 하나라도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교육을 다 해드리니까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살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44만원이라는 가격이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수익으로 또 이 금액을 다시 내가 돌려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값이 저렴해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리딩비가 비싸면은 그 가입 비용도 못 찾아요. 못 찾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가입 비용이 저렴해야 빠르게 원금을 회수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려나가야겠죠. 근데 뭐 자기 지금 총 투자금 대비해서 가입 비용만 뭐 몇백만 원씩 줘놓고서는 그 누구 줘오라고 하니, 돈 벌어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줄 거면 그냥 저 주세요. 그냥 제가 저 쓰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좀 같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010-221-2353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고, 우리 또 다음 주부터 한번 같이 또 시원하게 시작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